봄 60일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봄 60일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무한한 허공인 무 가운데 밖으로 해와 지구와 달과 별들이라는 유가 존재하고 안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유가 존재하여 음과 양, 무와 유가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인 생각을 중시하고 무인 감각을 도외시하여 존재의 바탕이자 본질인 허공이며 물을 보는 감각의 능력이 저하되고 잠재되어 밖으로 존재하는 무인 허공을 보지 못하고 유인 물질만을 보고 안으로 존재하는 허공도 보지 못하고 유인 생각이나 감정만을 보므로 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유만을 보게 되므로 유는 무와 이별한 데서 오는 그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로움이 생기고 그리움과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서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분열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울음을 울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존재의 고향은 버리고 온 하늘입니다. 하늘은 무한한 허공으로 광대무량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 가운데 안겨 있어서 무궁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고향을 여의고 땅의 사람이 되었기에 고향에 대한 향수인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향인 하늘로 등천하기만 하면 괴로움은 끝입니다. 어떻게 등천할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려면 안으로 방향을 잡아 감각이라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생각이라는 원심력을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심에 도달하면 감각의 눈이 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을 늘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을 늘 볼 수 있으면 고향인 하늘에 오른 하늘 사람으로 객지인 땅 위에서 겪던 괴로움을 다시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에서 하늘을 보고 살므로 그 어떠한 경계를 맞아도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부족하거나 부딪히지 않아 괴로움이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X는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허공을 갖다가 이제 본질이라고 할 때 물질을 갖다가 현상이 유라고 보고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서로 갈려 가지고 대소 유무 음과 양으로 갈려 가지고 늘 그 나머지 반쪽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 그리움이 이제 마음에 있어서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아픔도 뭔가 모르게 좀 쏙쏙 쑤시고 아프잖아요. 어떤 중병이 안 들어도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들이 그 진정성인데, 그리움과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외면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갖다가 싫어하고 경원시하고 아픔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 진정성에 대한 도피지. 받아들이면 아니지.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늘이 주는 메시지다. 어떤 메시지냐? 진보 발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원수로 안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그것이야말로 알고 보면 그것이 이제 잘못된 선입관, 고정관념이지. 이건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반응하거든. 그래, 한번 아픔에 대해서 적대관념으로 알고 싫어하고 하게 되면 조그만 괴로움이 와도
못 견디는 거지. 그러한 괴로움을 갖다 잘 이겨내는 힘을 갖다 뭐라 그러죠? 면역력. 면역력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면역력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괴로움이든지 아픔이든지 그걸 느껴봐야 돼요. 느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안 느끼고 됐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고 춤추고 노래한 대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가르쳐줘도 다 그래. 아이고 어른이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뭐 다 똑같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지.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말하면 괴로움이란 것은 하늘이 주는 메시지다. 하늘이 인간 만들기 위하고 깨닫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초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예, 그거 이제 무작정 그냥 싫어하는 거지. 네, 아픔을 좋아하는 놈은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아픔을 싫어하는 그 자체가 당초에 아픔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걸 감각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다, 공부한다, 수행한다는 게 아픔을 갖다 받아들일 줄은 몰라. 예. 그걸 갖다가 변혁시킬 수가 없단 말이지. 이거를 알기만 해도 아픈 걸 무작정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뭐 놀러 갈까, 어디에 뭐 먹을 거 없나, 뭐 이렇게 반응 안 할 거란 말이요. 그거 아픔을 갖다가 은근하게 이렇게 감상한다 그럴까? 그렇게 매너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아픔을 무섭다고 생각하면은 조금만 봐도 말이야. 굉장히 못 참을 거고. 못 참지. 이게 무슨 또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무슨 메시지인가. 요렇게 딱 할 때는 궁금증이 생기고. 알아차려서. 알아차려가지고. 내 이유를 스스로 구심력을 가지고 안을 보면서 알아차리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뭐 내뱉기 한 얘기 없을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아플 경우에 감기가 좀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큰일 났냐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큰 것이 오면 그래 더 큰일 났냐고 뭐 검사하고 뭐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이만한 거만 아파도 이제 의지하게 돼가지고 몸에 그 어떤 면역력이랑 그런 게 다 떨어져 버리죠. 지금 이제 그런 걸 조금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난 이런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서도 이빨이 아플 때, 한 번도 나는 안 아픈 약 있잖아. 그걸 먹어본 적이 없고, 다 감내했어요. 응? 다 감내했어. 그러고 난 뒤에부터는 웬만한 거 아픈 건 아프다고, 아플 정도로다고 느끼지 않아. 그리고 어떤 아픔이 참 느껴질 때는 있는데, 한참 받아들이고, 주시하고, 감상하다 보면은, 깜짝같이 또 없단 말이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야 이게. 아픔이라는 것도 보면은. 없다면 없는 거고, 있다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없는 것이 거기 딱 나타나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아픔이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가운데 아픔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마치 우리가, 우주의 본질 견성을 할 때, 어두운 가운데에 밝음이 있고,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이제 몰아서 얘기하면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다, 이거지. 반반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은,
밸런스 앤 하모니. 밸런스 앤 하모니.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모든 이 네. 그리고 사실 많죠. 뭐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이제 어디서 내 아픈 집들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쭉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랬어요. 그 꿈 같지? 예, 없어졌어요. 괜히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예, 그런 생각. 오돌이 방정 떨었다. 예,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괴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것도 또한 막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죠. 없다고 보면 없는 건데 없다면 없어요. 있다고 보면 있는 거지. 그래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 개념이 필요하지. 플러스는 있고 마이너스는 없다고 볼 때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통하는 것이 제로거든. 네. 그 XY 좌표의 제일 중심이 그 제로잖아요. 그 왼쪽에서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 때는 반드시 제로를 통해야 된다. 제로가 센터다.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죠. 제로가 있게 되면은 그 비토하는 것이 없어지죠. 제로라는 게 마치 그 허공중과 마찬가지라서 하늘이란 게 우주 만유, 천지 만물을 다 포용하니까 말이요. 비토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의 성품까지 깨닫게 되는 거지. 하늘이란 게 포용하는 거다 한다. 그러니까 러브,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어질리라고 하는 것은 포용하는 포용이요. 전체를 다 뭐, 예. 실권, 조건, 네. 이게 선의건. 그리고 좀 너무 밝으면 요거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요거는 좀 삐뚤한 놈이네 좋은 놈이네 나쁜 놈이네. 요게 아주 밝아져. 그 밝아지는 대신에 자기는 그만큼 어때요?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러브와 사랑과 자비 차원에까지 간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곡강산 편하지. 그래 공부를 좀 하면은 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그게 밝아져요. 사람 보면 척 알거든. 얼굴 쳐다보면 이거 뭐 성깔이 그것도 있고 없고 뭐 이게 그건 좋다 나쁘다가 막 확 응?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부터 이제 자기가 아프지. 그 아픔이란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 아픔을 넘어가야 자비로 사랑으로 어질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아픔을 싫어해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게라. 예? 아픔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그게 이제 면역력 아니에요? 도도 면역력에 비유할 수 있거든. 면역력하고 이제 면역력은 우리가 주로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썼고 우리가 인내력은 이제 정신적으로 뭐 견디는 거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인내력하면 행동에 의한 치료만 들어오는 거. 면역력은 병이 할 때 속에 염증에 대한 속에 방어 방어력 좀 틀리죠. 그런데 그 이제 인문학도 하고 이제 자연과학도 좀 틀리지만 이치로 봐서는 같다고 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도학과 과학도 그 이치로 봐서는 똑같다고 봐요. 우선 바깥에 이치로 보면 무슨 이치입니까? 네 가지로. 명암, 온냉이 이치거든. 예. 그게 이제 주야가 돌고 추나 초동이 돌아가는 그 이치란 말이야. 예. 그 이치가 명암, 온냉이잖아. 예. 그렇지? 명암이 밤낮이고 온냉이 사시장철. 예.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한테 대입시키면은 그 어두우면 말이야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
밝으면 명랑해지고. 명랑해지죠. 예. 그 다음 온냉이도 머리가 뜨거우면은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몸이 차가우면은 몸이 아프고 그런 거지. 그 역으로 말하면 몸이 뜨거우면은 몸이 안 아프고, 머리가 서늘하면은 머리가 안 아프고, 그런 이치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만은 또 아니고, 또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분리시키면 안 되거든. 예. 형이사학이 본질이고, 본질이 없으면 현상이 없고, 또 현상이 없는 본질이란 것은 말도 없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천둥번개 치면 천둥번개 쳐서 벼락 맞으면 죄지에서 그랬다. 또는 천둥번개 치면 이제 하늘이 노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구름 때문에 밝혀져 버리지.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도학도 사실은 그렇게 이치적으로 다 밝혀져야 되는.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전부 하나님의 뜻, 무슨 신의 뜻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신한테 밀고 예수님 공자님한테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치는 없는 거지. 이치는 없는 거야 사실. 이치 먹고 믿음만. 믿음만 믿어라 끝을 내는. 믿으란 건 얼면서 관계성이지. 네, 관계성이. 예, 관계성이. 근데 근데 이제 봄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치를 지금 나갔지. 밝히는 하나. 그랬지. 그렇죠? 저기서는 밝히면 좀 안 좋게 보지. 안 좋게 아니라 그 끝이야. 믿어야 되는데 의심했다. 그건 진짜 쫓아. 아, 그래 나오면 나오지 마라 하지.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마. 99% 믿다가 1% 때문에 그냥 뒤로 젖어버려. 1% 100%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치는 갈수록 이제 밝아지니까 발전돼. 그래서 그런 이치로 지금 우리가 봄나라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란 건 이치가. 우리 그 선입관으로 보면은 좋다는 거다, 나쁜 거다 이래 되더라고. X야, X.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괴롭지 않고서는 인간이 발전도 안 되고 넓어지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괴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성이랑 그때는 너무 같이 싫었는데 있는, 최근에 이 책을 보면서 괴로움은 나를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구나에 집중을 하니까 몸이 아프구나 이제 그래야 뭐를 바꿔야 되지 뭐를 고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괴로움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좀 힘이 드는데요. 마음은 아니 뭔가를 바꿔야 뭘 더 해야 되지 뭘 찾아봐야 되지 이렇게 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괴로움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취급해요? 원수로 보죠. 원수로 봐. 그런데 그 괴로움의 장점을 알고 괴롭지 않고서는 큰 인간이 될 수 없다. 그걸 통과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에서 보면은 원수가 은인이지, 원수가. 원수가 은인일 정도 되면은 말이지, 싸움 안 하는 사람이잖아. 싸움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왜 싸울 대상이 없지 뭐. 아이고 원수 저놈이 원인인데 내가 뭘 주려고 저러나 그런 거 참. 근데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그렇다도 어쩔 때 보면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나와버려. 여기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버려. 그게 이제 수양이에요. 그렇다 하면 봄 60일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무한한 허공인 무 가운데 밖으로 해와 지구와 달과 별들이라는 유가 존재하고 안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유가 존재하여 음과 양, 무와 유가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인 생각을 중시하고 무인 감각을 도외시하여 존재의 바탕이자 본질인 허공이며 물을 보는 감각의 능력이 저하되고 잠재되어 밖으로 존재하는 무인 허공을 보지 못하고
유인 물질만을 보고 안으로 존재하는 허공도 보지 못하고 유인 생각이나 감정만을 보므로 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유만을 보게 되므로 유는 무와 이별한 데서 오는 그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로움이 생기고 그리움과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서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분열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울음을 울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존재의 고향은 버리고 온 하늘입니다. 하늘은 무한한 허공으로 광대무량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 가운데 안겨 있어서 무한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 가운데 안겨 있어서 무궁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고향을 여의고 땅의 사람이 되었기에 고향에 대한 향수인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향인 하늘로 등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향인 하늘로 등천하기만 하면 괴로움은 끝입니다. 어떻게 등천할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려면 안으로 방향을 잡아 감각이라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생각이라는 원심력을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심에 도달하면 감각의 눈이 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을 늘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을 늘 볼 수 있으면 고향인 하늘에 오른 하늘 사람으로 객지인 땅 위에서 겪던 괴로움을 다시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에서 하늘을 보고 삶으로 그 어떠한 경계를 맞아도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부족하거나 부딪히지 않아 괴로움이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X는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X라는 건 뭘 말하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딪히는 몸과 마음의 반응들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건 하늘이죠. 무한대 하늘. 네. 무한대 하늘을 우리 어디서 봐요? 밖으로 봐요? 안으로 봐요? 안으로 보는데 테두리가 있는 겁니까? 하늘입니까? 없는 하늘입니까? 테두리가 없는 하늘이죠. 그게 진짜 하늘을 본다 이거지. 그게 무한대다. 이게 무한대군의 무한대다. 그 무한대분의 X는 제로라고 공식으로 나와 있죠. 그게 제로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없다기보다도 인내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학적으로 말하는 면역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죠. 예? 도 닦으면 면역력이 없던 사람이 면역력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 아파가지고 길길 대다가 말이야 끄떡 없다 이거지. 예? 괴로우면 막 신음하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요. 그게 이제 수학으로 말한다. 무한대분의 X는 제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면 꼼짝 못하잖아. 네. 이치가 이런데 뭐 어떻게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지. 무한대분의 X는 제로잖아요. 제로는 없다기보다 극복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면역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다는 말은 견뎌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지.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말이지. 네.
아주 조금 있다 이런 뜻인데 아주 조금 있다. 있어도 견딜만 하다. 못 참을 고통은 없다. 이런 정도로 해도 그게 어디요? 이북에 뭐 괜찮냐 물어보면 일 없습니다 하는 뭐 그런. 그놈들은 뭐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있잖아.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 막 그걸 갖다 교육하고 하잖아. 그 아들도 나불나불 하고 말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주입시키는 거지. 제로란 거는 어떤 건 들어가서 뭐 어떤 목적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고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환한 그 바탕이죠. 우주의 바탕. 그러니까 경계가 왜 닥쳐도 그 바탕. 그 이제 그 바탕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정신. 정신까지 너무 마음심으로 하는 게 더 가깝지. 무심. 본심. 본심. 본심을 찾는다. 이까지. 천심. 천심이라는 게 본심을 말하고 본심이라는 게 무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파트 체크 점검을 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알지.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말이야. 없다는 것 한 생각도 없는 정도로 쭉 지속이 되면은 본질과 더불어 현상이 하나가 된 거지. 그런데 그것만 보이고 말이야. 저 산천도 보이고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말이야. 우리가 사람 이 땅에 안 보이면 그것도 또 곤란하지. 그것도 환자지. 그것도 완전히 몸병. 그렇지. 그것도 환자죠. 그것도 또한 환자지. 예. 빠진 거 들어간 거. 그것도 빠진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돼야지. 예. 그러니까 앞에 눈에서는 저게 현상을 보고. 현상 여기 이 사람들 같이 있는 거 뭐 다 보이고 저 바깥에는 저 종료가 보이고 말이야. 여 빌딩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네. 그 현상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바라봄을 보는 동시에 돌아봄을 할 때는 거기에 텅 비은 공간이다. 테두리가 없는 공간이다. 그럴 때 느낌이라는 게 저기 뭐 숲이 어떻고 뭐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 빌딩이 이렇고 저렇고 하늘이 뭐 어떻고 이런 게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 바깥에 대해서도 없고 안에 대해서도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일체 없는 거. 그게 이제 중심이지. XY 좌표에 있어서 중심, 좌우 상하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게 제로.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서 무한대분의 x는 제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게 그 x가 만약에 그런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그 본심을 여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뭐 야옹야옹 하고 찍찍 소리가 안 내는 거지 뭐. 에? 사일런스. 묵묵부답이고 아무리 견딜만 하지 뭐. 아주 없어진다고 말 안 해. 없어진다고 말하면 유이면서 무이고 무이면서 유라고 하는 이 바란스에는 하모니를 갖다 위배한 말이 돼. 없다 그러냐?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이때 없는 같이 있다 이거. 그러면 딱 맞잖아요. 예? 공식이 딱 맞는 거지. 예. 없는 거 같다. 이때 없는 거 같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새벽빛이라든가 항원빛 같은 거 보면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잖아요. 눈부시도록 밝지도 않고 캄캄해가지고 더듬을 정도로 어둡지도 않아.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의 표준이지. 거기에 대입시키면 뭐 안 풀릴 게 없죠. 잘못될 리가 없고.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그와 같이 그냥 나는 돌을 닦아가지고 뭐, 하는데 말이야. 예? 수승하강도 이루어지고 말이야. 머리도 텅 비어 있는데 왜 이게 몸 아픈 게 왜 안 사라지나? 그건 뭐 잘못된 말이지. 예? 있으면서도 없는 있으면서 없는 것 같으면 그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야.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또 욕심을 내야 아주 없으면 아주 돌이 되고 말아라. 인간이 되기를 포기해야지. 나무도 막 더 힘들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을 트면은 그런 걸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 거.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이게 잘못됐어. 있고. 예. 잘못된 인식이. 그러니까 이제 돌을 닦기 전에 이제 그 진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야 되지. 그게 이제 바란스 앤 하모니. 예? 균형과 조화. 바란스가 균형이고 하모니가 조화거든. 뭐 좋아하는 이와 무가 조화라.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으면서도 있어. 이것이 우리들 존재의 모습이다 이게. 거기에 대비하면은 거기서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말이야 미신으로 빠지거나 그 잘못된 거지. 예. 그런 유와 무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감이 새롭게 오네. 그것도 밸런스 앤 하모니 이거. 이와 무가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 우주 만주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요.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가 태어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자와 난자의 화합물이 나잖아. 음과 양의 화합물이잖아. 둘이 하나가 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새끼가 뭐 부모 안 닮아가 나올 수는 없지. 뭐가 닮아도 닮았지. 발가락이 닮아도 닮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 해당되는 것이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는 거. 하늘이야 광명의 하늘, 이돌이지. 하늘이란 게 어떤 하늘? 테두리가 없는 하늘이니까 무한한 하늘이지. 이 물성의 하늘이라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 하늘이거든. 그 한계가 있는 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하늘이 조각의 하늘이. 그리고 또 보면 바람 불고 눈비가 오는 하늘, 추웠다 더웠다 하는 하늘이지만 이거는 추웠다 더웠다도 없고, 응? 밝았다 어두웠다도 없고, 밝으면서 어둡고 어두우면서 밝아. 이게 아주 조화와 균형이 딱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 건가를 점쟁이가 거기다 탁 물으면 다 나와준 게라. 그래야 원만한 도가 되겠지. 네. 안 그러면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산을 갖다가 막 도통하면 말이야. 막 이산 도수하는 이건 그거 해봐야 뭐 할 거야 이거. 아니 그럼 뭐 천리를 보니 철기길을 보니 말리 한다는 그런 거 다 이제 뭐 기계적으로 하고 뭐 저 어디야 저기 뭐저 지금 이게 카폰으로 뭐 저 이용하고 하고 하잖아.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근데 그런 꿈을 꾸는 건 그 미치광이. 예? 여기 다 해결 다 해줘 버리는데 뭐. 예? 앉아가지고 뭐 물건도 사고 뭐 다 돼. 세상이 완전히 저는 요새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약간 없는 꿈? 그게 그것도 꿈이고. 그거 꿈이지 꿈. 그 꿈을 아무리 꿔봐야 뭐 꿈은 꿈이지 뭘 그래요. 예? 그래 이게 묘하잖아. 아픈 듯한데 안 아파. 그게 깨어나면 그렇거든. 그 꿈속에서는 아픔이 존재하지만 깨고 나면 아픔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이지.
진짜 이 속에 그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유식하다고 자랑할 세대가 아니고. 아니지. 예전에 유식하고 똑똑하고 되게 막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그 벌써- 벌써 살았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요 두들겨 보면 다 나오니까. 판단이요. 예? 감정. 찾는 거죠. 그리고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따라서 삶을 즐겁고 괴롭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계도 잘 다룰 수 있고 올부에 따라서 지식도 많고 적을 수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깨달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것도 잘 습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긴 되겠다. 그러면 못한다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래, 이제 갈수록 이제 그게 점점 쉬워질 겁니다, 이제. 그럼. 예. 이거 하는데 또 그 공부하는 만큼의 또 그 고통이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점점 쉬워질 거라고. 이게 점점 쉽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예, 쉽게 나오져요. 쉽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쉬우니까 더 게을러져. 그러면 안 되거든. 이렇게 이제 정신 공부 이거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이 쉽다고 전부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는 감성이나 운에는 죽어버려. 그렇게 되면 나태해지는 거니까 나한테 깨어있지 못하는 거니까 항상 깨어있어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됐어요. 우리는 막 공부하니까는 지금 진짜 제대로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엄청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요. 일장춘몽. 이걸 아니까 괴로움도 행복도 오케이. 아무 그게 공감, 없어요. 공감. 예, 진짜 감사한 거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 물질 개벽이 다 돼가지고 자동화가 되게 되면 자동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거든. 그 할 일이 없는 거라. 할 일이 없을 때 형이사학이 남은 부분이 공부. 그게 이제 공부겠지. 뭐 계산하고 이런 건 뭐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배울 게 없어서 이런 걸 가르치게. 계산적인 것도 배울 필요 걔가 나야지. 벽이 너무 그래 이제 사람 되기 위한 공부지. 네, 학교에서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한 공부였고 그런 거. 사람 되기 위한 공부지. 한 차원 높은 공부지. 예. 정말 그런 세상이 오니까 좀 오래 삽시다 이게.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세상 보려고 내가 오래 살려고 작정했어. 그 작정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작정을 하면은 자기를 잘 돌아보잖아요. 팔이 온전한가 목이 온전한가 막 쭉 살펴가 감각으로 살펴가지고 그 고기를 집중적으로 하거든. 남이 한다고 말이야. 그 운동을 할 필요 없거든. 나한테 필요한 운동만 해야 되지.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천년 만년 살 거냐고. 그 무슨 뭐야 믹스커피 같은 거 좀 안 먹고 그러니까 너무 챙긴다고. 그것도 근데 그런 사람 보니까 이도 다 빠지고 나이도 어린데. 그럼 부작용만. 네, 그렇죠.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쏘서 그런가? 뭐 천년만 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이 제일 좋은 시대이거든. 한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아니라 이게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이런 시대거든. 그게 어디서 그러냐면 그 뉴클리어 웨폰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는 세상이. 로봇 중에 1호가 이제 자동차 로봇이지 뭐. 네, 무인 자율 자동차. 무인 자율 자동차. 그거 탈라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사람이라 타지. 에고가 없는 사람이라 타지. 왜 못 타? 이거 저걸 어떻게 타냐 이게요. 사람들이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타냐 이게. 생각으로는 결론은 그렇지. 그건 탈 자격이 없는 거지. 생각을 의심스러우면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나는 예. 못한다. 못한다 이거지. 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말이야 에고를 나가라 소리 안 해도 나고 놓겠네. 에? 그렇게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특별히 돈 안 닦아도 그냥 에? 그러네요. 텅 빈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아,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칠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겠네요. 뭐 그거 저절로 지금 무슨 놈가 뭐 에고가 응? 없어도 사라진다. 뭐 이런 거를 저절로 깨닫기. 아니 그 저 에고가 없는 자동차를 타는데 에고가 있는 인간이 타면 되겠어. 안 되죠. 근심 걱정 많은 에고 같은 거. 그래 어저께 뭔가 어디 경기도에서 뭐 자동차 무인 자동차 뭐 시험했다면. 시험을 했대. 예. 근데 큰 자동차 회사에서는 한 명도 안 왔대. 그럼 어디서 뭐예요? 그 이제 연구하는 데서 이런 데서 연구하는 데서? 뭐 서울대학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몇 개서 뭐 왔지 돈벌이 하고 말이야 진짜배기로 하는 사람들은 안 왔대 그거 참 그거 또 희한해야. 그걸 갖다가 아주 자기들한테 아주 장애 요인으로 아는가? 기득권 애들은 돈을 못 벌겠네. 일단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이것만 계속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고 또 어제 나오는 결론 같은 거 소망 같은 거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인류의 무인 자동차 국가가 될 거다 하는 희망. 그런 희망이 나왔어. 아니 뭐 어디 KBS에서 그런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 누가 거. 그런 멘트를 했어요? 아니 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냈단 말이야. 그런 건 참 정말로 한국이 말이야 대단한 나라야. 그러나 그 한글이 소리거리잖아요. 소리. 나 그게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 좀 연구를 좀. 한글에 말하자면 빛이 입자하고 파장인데 입자적이면 물성이란 말이죠. 근데 파장은 물성은 물성이지만 파장적이면 지금 그 글 자체가 뜻글에서 지금 음량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사운드지. 소리라는 게. 소리라는 게 그렇죠. 방향 감각 방향도 안 받고 좀 사방 여감에도 구애되지 않고. 예, 딱 틀어져 있죠. 음량에도 저녁에 구애되지. 들리고 예. 저녁에도 들리고 예. 영화 못내게 구애받지 않는 어떤 그런. 그렇지. 예. 소리는 뭐 춥다고 안 나고 뭐 덥다고 뭐 덜하고 이런 거 없고. 근데 그것도 그러네. 그 저녁에는 그 입자를 안 보여. 안 보이면 없는 거랑 똑같아. 캄캄할 때 한번 보세요. 요즘 보니까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내가 관찰해 보면 아침에 외국 놈이 그 안개가 팍 끼거든. 그러면 그 너매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안개가 싹 거치면 다 보이잖아. 그럼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 입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시대에서 파장의 시대로 오니까 이 한글에 그 비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에 웨이브에 파장에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누군 뭐 한글 뭐 기공인가 뭔가 그런 거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그 저 10권에 한 세종대왕 앞에 쓰시고 뭐 광화문 앞에 쓰시고 그 있잖아요. 지금 삶의 어디지? 어디 그게 우리 책에 사실은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 별로 없는데 딱 거기에 있어. 광화문 사진하고 지금 세종대왕 그거 있는데 그런데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한글에 대한 생각. 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1차 트래킹하고 1차 트래킹에서는 주로 입자에 대한 거 개념이라든가 뜻 같은 이런 쪽에 많이 이치 같은 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2차 트래킹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제 18권에 나올 그 내용들이지 그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주로 있거든. 그 이제 불교로 말하면은 그게 뭐예요? 관음의 시대.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연히 갔던 데가 양양 낙산사 해수 관음상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감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도 관상을 주로 봤잖아, 지금까지는. 예? 소리 보고는 안 했어, 소리 보고는. 예. 관상을 좀 꾸밀 수도 있어. 그렇죠. 뭐 군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유행인데 여기 일사무실. 예. 군장. 근데 소리는, 성우들도 자기 소리는 못 벗어나. 예. 임금 같은 자기 소리고, 자기 소리는 못 벗어나. 하여튼 지금 내가 계속 물어보면 100사람 다 자기 소리를 들으려고도 않고 자기 소리는 모르더라고.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은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만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언젠가는 가겠지. 한 번씩 조금씩 들리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내 목소리가 환히 들릴 정도 되면 좀 많이 밝아지잖아. 이 하이 들리는 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릴 수가 없을 정도. 예. 자동으로. 안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어. 들리게 돼 있거든요. 글쎄 그 상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태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 보는 것도 그렇고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언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지금 지금 말아버리지 뭘 그래. 맞아요. 하루라도 빨리. 예. 언젠가가 아니면 진짜 빨리 해서. 그러니까 이 한글로 낭독을 하고 한글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우리가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은 것도 이거 기적 같은 일이거든. 기적이죠. 예. 아무도 생각 못했던. 한글이 없었다면 그게 안 된 거지. 그렇죠. 뭐 보고서 쓰고 뭐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문명률 제로. 예. 최고죠. 문명률 친구입니다. 문명률 거의 제로. 뭐 지금 한 80대 90대 그 학교 안 간 옛날에 학교 뭐 안 보낸 할머니 때문에 이런 사람만 뭐 이제 다 이거 주문 그 누구들 뭐저 주문 다 보고 다 하잖아요. 다 예쁘잖아. 볼 것도 없잖아. 너무 잘해. 한글의 그 화장 소리지. 앞으로 그 소리이기 때문에 한글은 그 그러니까 넘어갈 거야. 뭐